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드디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변동성이 정말 심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는 장중에 마이너스 1.21까지 빠졌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7까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우리 지수가 거의 떡락을 하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동시효과 직전에 끌어올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7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정반대가 되었죠. 그리고 세계 증시는 어제 상당히 안 좋게 끝났었는데 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까요? 아니면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으니까 기관과 외인의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6시 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그리고 야간 선물 유럽장, 미국장도 아직 다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역전쟁의 부담감 그리고 금리 인하빨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17% 하락을 했고 지금 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란에서 오만해의 대형 유조선을 두 척을 피격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저 뉴스가 나온 다음에 지금 유가가 3%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유가 관련주들은 진짜 엎치락뒤치락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트럼프발 무역전쟁에 쪼그라든 글로벌 증시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오늘 어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7% 빠졌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0.05% 상승. 이틀 전에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2%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그 뒤로 주춤주춤 내려가고 있는데 보통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온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따라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다시 1190까지 가려고 하고 있어요. 1183까지 지금 오르면서 어제 오늘 계속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만 가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미국의 옵션 만기일까지 다가오면은 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워낙 급락에 외인들은 채권을 사고 있다 하면서 투자액이 11년 만에 최대 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고 아니면은 자기네 나라 주식을 사거나 달러를 사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 근래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죠. 오늘 같은 날에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또 매도했죠. 외국인이 지금 우리 증시에 자금이 세게 들어오지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수급이 들어오려면은 매번 강조하지만 요 환율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다시 처음부터 사고 파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어제도 그렇고 그렇게 큰 매도가 나오거나 그렇다고 큰 매수가 나오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면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지난번처럼 세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는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지수를 그냥 확 더 빼버리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얘네가 수급만 들어오면 위로도 틀 수는 있는데 환책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세게 매수를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참 힘들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어제도 2.33%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는데 휴대폰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면은 애플, 사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잠깐 상승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로 되면서 마이너스 0.32로 마감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얘는 그냥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고가 찍고 약간 지금 쉬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이크론입니다. 어제 또 내렸었죠. 어제 또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얘네가 어제 급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도 오늘 하락을 했죠. 마이크론이 어제 5% 가까이 하락한 게 반도체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고 지난달에 비해서 반도체 가격도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이다. 그 전망 레포트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까지 영향을 끼쳐서 오늘 내렸어요. 그리고 나스닥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0.70%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장에도 여기 셀트리온이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별로 그렇게 위아래로 변동폭이 없었죠. 요즘에는 얘네는 진짜 하루에 1%씩 오르는 그런 종목처럼 1%씩 0.5%씩 막 찌질찌질거리면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신문 사설이라던가 기사 레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정체되는 제약과 바이오, 투자 심리 약화, 신약 기대감도 하락. 이거는 매번 얘기했지만 여기 영상에서도 지금 제약주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네가 카피약을 팔고 있으면 그 카피약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제조회사하고 성분만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아그라라던가 뭐 프로페시아 카피약 같은 경우에는 파파정 같은 경우에는 파파정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제 비아그라 그리고 제약회사 이름 이런 식으로 성분과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명만 쓰는 걸로 바꾸면은 매출이 더 추락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제약과 바이오가 요즘에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매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 보시면은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제약주, 바이오 이러고 보시면은 제약회사들은 훨씬 하락 종목이 많고 상승폭도 여기 한 종목을 제외하고 다 1%도 안 나왔죠. 그런데 진짜 반등도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저러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우보다 약간 더 빠져서 0.38% 정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를 보시면은 오늘 참 스펙타클하고 재밌었죠. 장 초반에 붙어서 계속 빼기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1.27까지 빠졌었습니다. 제가 장중에 또 찍어 놨었는데 초반부터서 장 시작하고 이건 12시 때인데 아침 한 9시, 10시 이때쯤이면은 정말 스릴 넘쳤습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애인 양매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또 사고 외국인만 매수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장 막판에 이제 끌어올렸어요. 한 12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봐봐요. 이제 1시 넘어가가지고 코스닥이 양봉 전환하고 코스피도 이렇게 상승 나오는데 오늘 장 초반에는 진짜 잡주 어제 뭐 SG물산이라던가 뭐 이런 잡주 SS EMT 뭐 이런 애들 막 오르고 그랬었는데 지수가 다시 턴하면서 정상적인 종목이 오르고 잡주들은 오히려 종가에 툼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많이 보였었습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게 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3.35% 내려서 여기 보시면 지난 저점을 깨고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4일 52주 신저가도 좀 있으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인만 사고 양매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상승하면서 올라갔던 상승분이 지금 거의 다 반납하고 또 다시 지금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주가 미국에서 좀 좋아주면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나스닥과 S&P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아까까지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상승으로 턴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장도 개장했는데 상승으로 지금 나쁘지 않네요. 물론 장이 개장하고 이게 또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좋은 소식이 들어온 것도 없고 나쁜 소식이라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의 유조선 공격 이런 뉴스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세계 증시는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가 0.03%, 예, 빨간불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1%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0.033으로 끝났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찍어놨었죠. 장 초반에 이렇게 마이너스 전환했다가 장 후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근데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어도 오늘 얼마가 들어왔어요? 되게 적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 매도를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판 거를 그대로 더 샀죠. 그리고 선물도 오랜만에 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뭐 2억 원인가 3억 원인가 밖에 안 사가지고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왜 이렇게 거래가 없어 이랬는데 오늘은 약간 거래가 터졌네요. 어제는 야간 선물에서도 1,600억 원인가 팔면서 시작하고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내일부터서 포지션이 중요한데 내일이 또 중요한 게 뭐다? 금요일. 금요일이라서 그렇게 투심은 세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도 투심이 약한 편인데 내일은 더 약하겠죠. 저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어느 쪽이 더 좋았냐 하면은 당연히 코스피에 점수를 주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이렇게 지수적으로는 내렸었어도 이 장 초반 후반에 다 뒤집었어요. 다 뒤집었어. 특히 동시효과가 오늘 3분 연장된 종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판에 끌어올리고 막판에 투매 나오고 막 그래서 이게 하락과 상승이 쫙 바뀌면서 오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진짜 예측이 안 되더군요. 종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상당히 재미있는 종목이 많습니다. 휴네시온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어요. 뭐 얘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도 했나? 아니면 얘 왜 왔지? 최근에 이스트소프트라던가 뭐 SGA 솔루션즈라던가 요런 애들 막 급등하면서 막 보안주 막 다 꼬시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휴네시온이 상한가를 가길래 아 뭐야 이거? 왜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갖고 얘가 뭐 때문에 상한가를 갔지?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무상증자를 해요. 무상증자 휴네시온이. 유상이 아니라 무상. 제가 지금 참고로 오늘 노트북에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AS를 받았는데 저는 유상으로 받았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데 이게 장이 찌질찌질거리거나 별로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이런 애들 막 점상을 보내거나 상한가를 보내줘요. 그런데 여기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장 시작하자마자 얘 상한가 갔다가 중간에 한번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다시 쫙 말아 올렸는데 오늘 참 재밌었어요. 얘도. 휴네시오는 작년에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상당히 변동폭이 커요. 자, 이거 보시면 알죠? 신규 상장주는 이제 신규 상장하자마자 사면은 물리면은 정말 개고생한다. 신규 상장주 여러분 아무거나 막 때리면 진짜 끝나요. 신규 상장주는 막 시작부터서 상한가가 가가지고 초반부터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오르는 종목도 있지만 반대로 계속 내리는 종목도 많아요. 티웨이 항공은 어제도 보여줬지만 신규 상장 이후 단 한 번도 위로 상승한 적이 없었고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이후 진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신규 상장한 이후 2018년도에 20만 원을 돌파했었던 그런 주식이 지금은 6만 원이 됐어요. 좋은 모습을 보여줘도 너무 오버해서 오르면은 이제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2018년도에는 지수가 2600으로 뻥튀기가 되면서 모든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갔고 지수 자체가 좋아서 그런지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좋은 날이 가니까 바로 안 좋은 날이 오고 바로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서 지금도 52주 신저가를 달리고 있고 신저가에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뭘 느껴야 된다? 장이 안 좋다고 신규 상장주 막 때리지 마세요. 절대로. 네이버. 이거 막 카페 같은 데 가보면은 매매일지 많이 나와 있는 종목이잖아요. 가스텔 바작인가 뭐 듣보잡 같은 주식 이것도 신규 상장하자마자 2위에서 사신 분들 벌써 하한가 맞은 거랑 똑같은 가격이 돼버렸잖아요. 마이너스 30%. 뭐 혜태제가라던가 크라운제가가 옛날에 막 장이 안 좋을 때 상장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상한가 랠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기가 힘들죠. 얘가 옛날에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3만원대 가까이 상장을 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9,000원이 되는데 3분의 1 토막 났죠. 그 다음에 혜태제가.
그리고 혜태제가도 똑같아. 68,000원까지 바로 찍어놓고 지금 또 9,000원. 얘는 6분의 1 토막. 오늘도 장이 안 좋으니까 시작부터서 요 SSEMT라는 이 주식이 10% 이상 급등을 했었죠. 얘하고 SG 워너비, SG 물산이랑 같이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진짜 웃겼습니다. 아침부터서 11%인가 12%인가 올랐어. 맞아. 11.35%. 얘하고 그 다음에 키 맞추기로 SG 물산이 올랐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종목들이 왜 오른지 이유가 없어요. SG 세계물산 왜 오른지 이유가 없어요. 이거 뭐 정치 테마로 올랐나? 정치 테마로는 원래 SG 충방이 오르는데 SG 충방이랑 지금 SG 물산이랑 그 다음에 SGM 이렇게 같이 올라요. 세 개가 지금 SG 워너비처럼 같이 저렇게 세 명이서 동시에 움직이는데 어제까지는 같이 움직이다가 오늘은 이제 솔로로 데뷔를 했죠. 얘하고 그 다음에 SG 충방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여줬죠. 그런데 지금 이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투자 경고가 걸렸습니다. 얘가 오늘 상한가는 못 갑니다. 왜? 어제 상한가 갖고 두 번 가면은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거나 투자 경고를 받으니까. 근데 이미 SG 세계물산은 오늘 투자 경고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조회 공시 요구까지 이렇게 딱 받으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을 했고 반대로 SGNG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1% 아니 3%까지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왠지 알아요? 얘가 이제 조회 공시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라던가 투자 위험 이런 걸 받아버리면은 신용이라던가 미수를 못 쓰게 되고 저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올 게 못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등, 3등주가 그 다음날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이제 투자 경고 나오자마자 SGNG가 오늘 시간에서 말아 올렸죠. 근데 얘 오늘 보셨어요? 얘 일부러 저거 될 줄 알고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동시효과에서 막판에 3%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원래는 얘가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2,350원이었는데 동시효과에 갑자기 1% 이상 급등시키면서 2,425원.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장중에는 5% 이상 빠졌었다가 장 막판에 촥 다 끌어올렸어. 다 끌어올렸고 오늘은 1등만 갔습니다. SG 세계물산 같은 경우에는 1등 대장주니까 제가 아까 SSEMT하고 얘하고 아침부터 촥 상승을 했는데 얘가 15% 오를 동안 저기 SG 충방이라던가 SGNG라던가 이런 애들은 못 움직였죠. 그런데 얘가 또 다시 빠진 거는 물론 저 조회 공시 요구 저런 거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 이런 거 걸릴 수 있으니까 장 막판에 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옵션 만기일에 코스피라던가 코스닥이 상승 전환으로 바뀌면서 일반적인 주식이 움직이니까 이제 이쪽으로 관심을 안 주죠. SAEMT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장 후반에 들어가면서 이제 쭉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장이 좋으면은 일반적인 주식이 가고 장이 안 좋으면은 잡주로 쏠리는데 지금 현재 시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도 좋고 유럽장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장난을 쳐놨잖아요. SGNG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단일가에서 벌써 딱 갭 3% 이렇게 띄워놓고 장난 쳐놨는데 내일 잠깐 아침에 또 장난치고 얘도 뺄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달리겠구나 그거보다 얘는 거의 상한가를 만 적이 거의 없고 요렇게 장난친 적은 있고 오후장에 다 뺀 적이 더 많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내일 시간에서 올랐으니까 딴 데서 또 오르겠다. 그거보다는 잠깐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얘네가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진짜 매번 얘기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이 많고 아무 이유 없이 급등을 시키고 KNN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 정치 테마중가 뭔가 이렇게 찌라시성 기사도 없고 그냥 오르고 막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찌라시라던가 뭐라도 이런 게 세간의 주목을 받아야지 개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주가도 더 위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얘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올랐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올랐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코데지 컴바인처럼 될 수 있어요. 코데지 컴바인. 코데지 컴바인이라고 전설의 주식이 있는데 2만원짜리 주식을 16만원까지 만들었던 전설의 주식이죠. 근데 잠근 거죠. 물량이 별로 없는 주식이라서 소액 갖다가 계속 잠가 놓고 물량을 안 내주니까 어떻게 됐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었죠. 근데 2만원짜리 주식을 계속 상한가를 보냈어요. 잠가버리고 해서 18만 4천원까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야? 3,500원. 저렇게 됐죠. 아니 그런 것처럼 요즘 오르는 애들이 신문 기사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막 상승시켜놓고 그러는데 매매할 종목도 없고 그냥 막 상한가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애들 건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물리잖아요? 그럼 물려버리면은 얘가 왜 오르는 거지 하면서 개인들이 따라 들어올 확률보다 그냥 방치하고 관심 없게 그냥 놔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뉴스를 보거나 네이버 뭐 검색 순위 1위에 있는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세간에 집중을 받고 있다. 뭐 여기 텔레비에서 막 나오고 있다. 막 이런 뉴스가 있으면은 클릭해서 보거나 그러지 아무 이유 없이 장 끝나고 보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 딱 찾아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매매하고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물리면은 뭐다? 평소에 거래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큰 돈으로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뭐 그런 종목이고 오늘 위에서 물렸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11%에서 물리신 분들은 종가가 마이너스 3%니까 한 15% 정도 오늘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왜 오르는지나 알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았어. 이게 왜 오르는지 보니까 이유가 없이 그냥 올랐어. 그러면은 그냥 안 건드린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게 상한가를 간 적이 없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지껏 상한가를 다른 때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리고 막 20% 급등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한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왜 오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뉴스도 있긴 있었는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는 주식이 러셀과 그 다음에 테스, 유니셈 이런 애들이 있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메릴 린치가 단타치고 빠지면서 또 4%가 빠졌죠. 얘는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꼬셔놓고 이렇게 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5% 올랐던 거 다 빼버리고 이틀간 마이너스 6%가 이렇게 찍히고 그랬는데 하이닉스하고 뭐 같이 이어진 주식이라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나오면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서 같이 때리고 하이닉스가 악재가 있다면 얘도 따라가고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리고 얘도 오늘 엄청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얘가 오늘 12.25% 어제 시간에 상한가도 가고 그랬었는데 대표 주주가 뭐 바뀌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하면서 올렸는데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이슈도 아닙니다. 얘도 예전에 스펙이 합병해가지고 상장한 거예요. 지금 줌인터넷이라고 이스트소프트에서 나온 그 주식도 스펙이 지금 합병 상장해가지고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난 건데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얘는 그 하이닉스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그러면 한 11억 원? 막 그 정도 소규모로 계약 체결하고 뭐 공신하고 그러는데 하이닉스에서 뭔가 호재가 터지면 같이 따라가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최대주주 변경 저 이슈론이 약했는지 위에서 12%까지 올렸다가 종가는 2%로 마감이 되는데 얘 급등락 심합니다. 얘는 주식 발행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이닉스하고 계약말 체결해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악재가 뜨거나 하이닉스에 무슨 문제만 생겨도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 얘가 빠질 수가 없죠.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는 삼성 SDS에서 인수를 한다는 그 찌라시에 올랐었고 그리고 삼성 SDS에서 우리는 인수할 계획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도 안 빠져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선물 옵션 만기라서 장이 찌질찌질거리고 안 좋으니까 얘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또 다시 23% 그리고 종가는 15%니까 얘도 이제
단일가라던가 뭐 걸릴 텐데 투자주의 걸렸구만. 투경 먹었고 단기과열 종목 걸렸네요. 예. 이렇게 됐으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하락. 맞죠?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빠지는데 여러분이 이런 게 너무 올라가면은 그거 생각해야 돼요. 두 번 상한가를 가거나 두 번째도 너무 높게 마무리가 되면은 투자 경고 먹어가지고 종가 베팅 해도 개파락 맞겠구나 이 생각하면서 사도 차라리 시간 내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OCI랑 전혀 상관없는 UCI. 오늘 또 상한가를 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감자 때리고 뭐 하한가 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갔길래 보니까 UCI 31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당 유상증자. 예.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어제 시간에부터 5%가 빠졌지만 UCI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당 유상증자. 이거는 호재죠. 돈을 받는 거니까. 그게 뜨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어제 봤던 게 뭐다? 일진 다이아. 같은 유상증자여도 3자 배정이 앞에 붙느냐 아니면 주주 배정이냐에 따라 다른데 얘는 오늘 마이너스 7.81까지 갔다가 약간 올라와가지고 6.45로 끝나는데 마이너스 6.45로 끝나는데 이거밖에 안 빠졌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날에도 물론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전날에도 빠지고 이번에도 빠지고 그리고 내일도 빠지고 막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여기 하한가 찍은 가격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하한가 안 맞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시간도 날렸고 돈도 날렸네.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유상증자라던가 뭐 이런 거는 자주 발행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공시 다 찾아보고 여러분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때리면은 멈출 수 없어처럼 계속 때리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유상증자 때린 다음에 뭐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하고 계속하는 그런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피해서 매매를 해야지 수익보다는 여러분 손실을 줄이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아까 SMNG처럼 대교도 종가 급변을 했습니다. 종가 급변해가지고 얘는 투자 주의가 걸렸어요. 종가에 갑자기 10%가 올랐다. 투자 주의가 걸립니다. 종가에 갑자기 한가 걸렸다. 투자 주의 걸립니다. 그리고 소수 계좌로 매매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이렇게 투자 주의 걸리는데 이게 걸리면은 신용이라던가 미수가 막히죠. 근데 얘가 종가 몇 분 남고 올렸지? 그냥 동시호가에 올렸었어.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뻥카겠지 하다가 갑자기 쫙 올라가 6,350원인가 됐었어. 6,350원짜리가 갑자기 6,800원이 돼버리니까 어처구니가 상실했죠.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뭐 투신, 사모, 기금, 외국인 조금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그다지 의미를 두지 마세요. 따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가에 이 거래량이 별로 없으니까 조그만한 금액 갖다가 장난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63,000주죠. 63,000주면은 7,000원으로 잡고 66은 36, 3억 약간 안 되는 돈 갖다가 장난을 쳤네요. 3억도 안 되는 돈 갖다가 지수 아니 종목을 8% 갭상을 시킬 수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거 소형주 이 밑에 보면 막 한 주, 12주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8% 급등 이렇게 해가지고 흥분하면 안 된다니까요. 항상 거래량이라던가 주식 발행수 아니면은 이렇게 호가창이라던가 이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는 매매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대교는. 눈높이 교육 대교 어렸을 때도 했었지만 여기 보시면은 실적도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니죠. 영업이익도 계속 줄어가고 있고 여기 거는 가이런스입니다.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 실적 좋잖아요. 여기 2019년, 20년, 21년 원더키드 나올 때 거를 예상해놓은 예상치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실적이 안 좋잖아요. 여기 빨간 거 있는 것도 문제지만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 순이익이 주춤주춤거리거나 제자리에 있거나 그러면은 배당이라도 많이 줘야 돼요. 이 회사라는 게 성장률이 적다. 그러면은 대신 안정성으로 승부해서 배당을 되게 많이 늘려주거나 그러는데 배당 수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 3.35? 그렇게 높은 배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뭐 모비스라는 주식이 27% 급등을 했죠. 이 상한가 갔던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제가 오늘 병원을 갔다 오느라고 장중에 많이 참여를 못했거든요. 상한가 갔었어. 갔다가 이게 풀려가지고 내려왔던 종목인데, 모비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현대 모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 모비스는 따로 있고, 지금 오른 모비스는 전혀 상관없는 주식. 정부에서 방사선 산업 육성 기대감 해가지고 얘하고 DR텍이랑 같이 올랐는데, DR텍은 상한가 같고 얘는 상한가가 풀렸죠.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을 말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에서 상간 종목들이 그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또 급등을 했는데, 얘가 급등한 이유는 아까 유조선 격파된 거 알죠? 이란에서 오만에서 대형 유조선 두 척 피격, 이 뉴스에 유가 관련주 얘가 갑자기 막 오르고 그랬는데, 얘는 맨날 저런 뉴스 갖다가 띄우는데 이거 이미 장난치고 빠지고 막 먹고 나온 그런 종목이라서 얘 막 다시 상한가 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주식이 발행수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40%도 안 돼가지고 품절정식이라서 맨날 장난치는 그런 주식입니다. 유가가 내리면은 또 내렸다고 수혜라고 하고, 오르면 또 올랐다고 수혜 갖다 붙이는 그런 주식이고, 오로지 실적이 아닌 이슈로만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밑에 기분 나쁘게 메릴 린치가 떠 있죠. 그리고 어제 또 그 뉴스, YG, BI 마약 수사 무마했다, 공익 신고 접수. 그러니까 어제 YG 엔터테인먼트가 4%가 빠졌는데, 그 4%가 빠진 이유가 뭐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아이콘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쪽에서 BIC라는, 그건 속어 대사고 BI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나도 몰라. 얘는 아이돌까지 신경 쓸 그럴 여력이 없어요. 저는 여자친구를 신경 써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신경을 못 쓰고 있지만, 이 BI라는 사람이 마약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룹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내렸죠. 그리고 얘가 내리니까 아무 상관없는 JYP는 또 같이 내렸어요. 그러면 얘가 또 같이 내리면은 우리의 수만, 이수만, SM은 올랐어요. SM은 왜 올랐을까? 아시죠? 이거는 지금 무슨 이슈 때문에 오르고 있는지 알죠? 여기 행동주의 펀드에서 공격하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에서 얘네 지금 배당도 안 하고 있는데, 야 니네 배당 내놓고 주주 친화 정책 내놔 하면서 그냥 이슈에 요즘에 뚝갑 패고 있는 주식이 이건데, 이거는 별개로 봐요. 이 사건이 있어도 별개로 보세요. 그렇다고 해도 얘가 막 한진칼처럼 날아가고 그런 우선주 형식의 주식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SM은 움직이는 날 보시면 알겠지만, 장이 좋은 날보다는 장이 안 좋아서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을 때 움직이죠. 오늘 뭐 다 이슈예요. 다 이슈. 뭐 상한가 가거나 아니면은 급등한 종목들 막 다 클릭해 보면은 스펙 관련주, 뭐 줌인터넷 스펙 합병이죠. 줌인터넷 뭔지 알지요? 그 이스트 소프트에서 나오는 그거. 줌인터넷 이거 스펙 합병해가지고 이거 막 오르고 그러는 거고, 여기 뭐 하나 겔켈 2호 뭐 이런 것도 똑같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 주식 중에서 토니몰이랑 에이블 CNC, 얘네 둘 다 유통 주식이 40%밖에 안 되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맨날 여기 메릴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주식인데, 오늘 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둘 다 비슷하게 2%인가 오르고 끝났어요. 얘는 1.26% 끝나고, 토니모리는 오늘 2% 정도, 2.84 정도 오르고 끝났는데, 뭐 이슈가 있나? 살펴보니까 없어요. 뭐 시진핑이 한국에도 방한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죠. 지금 호텔신라라던가 면세점도 뚜까 맞고 있는데, 얘가 뭐 좋은 뉴스가 있을 리가 없어요. 면세점이 실적이 안 좋을 거다면 화장품도 덩달아서 안 좋은데, 이상하게 쟤만 오르는 거예요. 아니 오늘 뭐 급등락도 없었어. 안정적으로 막 오르길래 쟤 뭐 있나 했는데, 쟤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코스맥스 뭐 이런 애들도 별다른 움직임도 없고 그랬는데, 토니몰인가 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 이번 분기 마이너스 14억 적자 났던 그 회사인데, 이 하락장에 강하다가 아니라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9만 주고 9만 주면 얼마예요? 10,000원짜리에 9만 주 해봤자 샀다 팔았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 9억 한 사람이 다 산 것도 아니죠. 그리고 거래량도 별로 없고 수급도 별로 없고 그냥 하도 많이 내리니까 잠깐 기술적인 반응 몇 개 나온 거지. 얘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상한가 2번 나오고 그러기는 힘들어요. 이게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막 상한가 보내고 장난칠 수도 있고, 사드 보복 때문에 막 피해를 받아서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막 빠졌을 때,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거나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한 달 이상 뺐으니까 잠깐 지수 따라서 반등 나오고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지수 방어주다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수 방어 성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최근에 막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얘는 왜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항상 재무제표를 보세요. 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오픈베이스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가 오르니까 얘가 2등주로 같이 오르고 그랬는데 1등이 상한가를 못 마니까 얘도 가다가 그냥 내려가지고 23%까지 올렸다가 13% 끝났죠. 그러니까 2등, 3등주는 여러분 상한가를 못 말면은 중간에 던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1등이 상한가를 말았으니까 2등, 3등 같은 경우에는 얘가 상한가 말았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서 말아버리자 하고 가는 건데, 얘네가 밀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 다음날 가도 2등, 3등은 못 가요. 아까 SG 충방이나 SGNM 이런 거 보시면 알잖아요. 얘는 2등, 3등 주니까 상한가 못 말고 그 다음날도 빠지고 안 가고 그랬지만, 세기물산은 상한가 가고 오늘 15%까지 오르고, 그래서 잡주를 할 거면 대장주만 해야 돼요. 저는 저번 달에 제가 막 말했잖아요. 손가락 인대 수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1,000만 원 가까이 벌어야 돼서 정말 열심히 매매를 했었거든요. 아니 죽을 정도로 진짜 미치도록 매매를 했었어요. 영상 찍었었잖아요. 영상 찍은 것처럼 한 달 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막 죽어라 매매를 하면서 막 잡주도 몇 개 건드리고 그랬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 몸도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오늘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 수술해보기 전에, 수술도 여러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손가락 인대 쪽이 재발 확률도 높고 실패 확률이 높으니까 유명한 병원들은 다 안 하려고 해. 왜냐하면 자기 커리어에 먹칠이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어차피 또 수술 성공률이 별로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한 10군데를 가보고 서울도 가보고 그랬는데 다 안 하려고 해가지고, 일단은 뭐 파라메티 물리치료가 아니라 뭐 재활치료하고 뭐 전기 충격 물리치료 이런 거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되게 비싸던데, 그거하고 무슨 연어주사인가? 연어에서 무슨 액을 추출해가지고 손가락에다 막 넣고 그런 거 있는데, 문제는 재활치료를 받으러 가는 곳이 상당히 먼데 그거를 매일 받으러 와야 된대요. 문제는 그게 오후 3시 30분에 다 접수가 끝나기 때문에 오전이라던가 오후에 장중에 거기를 다녀와야 되는데, 이제 매매를 많이 할 날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받았던 거 전기치료 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전기가 막 싸줘가지고 이거 전기 받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번에는 이게 뭐 파라멘티 치료인가 뭔가? 여기 보시면은 그냥 물처럼 보이는데 이게 양초물인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빼잖아요. 그럼 손에 양초들이 묻어서 나오는데, 이게 뭐에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고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한 30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비싸서 그런가. 그런데 요즘은 돈 버는 거보다 그냥 정상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상인. 몸이 멀쩡한 정상인. 정상인으로 돌아가기가 생각보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뭐 고기를 먹는데도 가위질을 못하고 버튼도 못 누르고, 그리고 막 주식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도 다 빠져가지고 머리도 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어. 그냥 평범하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요즘 참 지치네요. 지쳐. 아무튼 이제 좀 물리치료를 저걸 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일단은 손부터 좀 뭘 쓸 수 있게 돼야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주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놔둘 거예요. 지금 벌써 4개월째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 물리치료를 하면은 내가 매매할 날이 없거나 어쩔 때는 또 이제 생활비도 부족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한 쿠팡 알바도 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주식에서 투자금이라던가 생활비 같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이 자본금이라던가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든 거예요. 막 1억이 있다면은 이 1억 갖다가 매매도 하지만 여기서 생활비도 씁니다. 생활비하고 뭐하고 다 쓰는 건데 이게 원금이 까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손실을 보면은 그걸 회복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하죠. 만약에 내가 여기서 30% 손실을 봐가지고 원금이 7천이 됐다. 7천이 되면은 내가 다시 수익을 30% 올린다고 해서 다시 1억이 되는 게 아니죠. 7천만 원이 다시 1억이 되려면은 44.5%가 올라야 돼요. 거의 45% 가까이 올라야 돼요. 근데 그 1억에서는 매달 생활비가 나간다고 치면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가겠죠. 그러면은 내가 수익을 45% 올리고도 플러스 200만 원을 더 찍어야 되니까 이게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근데 30%를 때려 맞을 일이 있겠어요? 잘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유상증자라던가 아니면 뭐 감자라던가 이상한 거 하나 걸려버리면은 무조건 때려 맞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날이 오면은 정말 힘든데 제가 지금 이 손가락 다치고 지난번에 이빨 다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돈이 한 달에 막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필요할 때가 막 생기고 이것 때문에 막 매매를 집중해가지고 막 엎치락 뒤치락 뭐 잡주까지 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장이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는 종목이 막 100종목 내리는 종목이 900종목 막 그러는데 헤라클레스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장에서 싸워서 수익을 얻습니까? 그럼 생활비라던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잡주라던가 이런 것도 막 닥치는 대로 지난달에 매매를 했었는데 너무 머리 아프고 너무 힘들더군요. 그리고 까딱 잘못했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한 번만 삐끗하면은 엄청난 타격을 입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왜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빼고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유튜브로는 돈이 나가지 절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 대회 중에서 하나 재밌는 걸 발견한 게 다른 투자 대회는 있잖아요. 키움증권이라던가 KB 뭐 이런 데서 하는 투자증권은 이 돈이 정해져 있어도 내가 신용을 쓰든 레버리지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내가 중간중간에 돈을 채워넣어도 상관이 없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리그를 나가다가 1,000만 원 다 날렸어. 1,000만 원 다 날렸으면 내가 다시 돈을 채워넣어서 리그를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돈을 못 채워넣는 그런 리그가 있어서 살펴봤는데 이건 몇 번 소개해드렸죠. 이건 실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이 증권 회사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모의 투자가 아니에요. 진짜 자기 돈 갖다가 대회에 나가서 투자 대회를 한 건데 3개월 동안 열렸고 수익 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3개월 동안. 예, 3개월 동안 별로 없고 20% 이상 하락하면은 탈락되고 그러는데 반 이상이 탈락을 했어요. 3개월 동안. 반 이상이 탈락했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수익 난 사람들도 10% 미만.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10%대. 근데 참 웃기죠. 3개월 동안 잡주를 산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종목이라던가 일반적인 주식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탈락을 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주식을 사거나 재무제표가 이상 없는 회사의 주식을 산 사람들은 반 이상이 탈락해서 마이너스 20%, 3개월 동안 마이너스 20% 이상 손실을 본 거죠. 즉 1,000만 원 이상을 날렸다는 얘기예요. 1등만 뭐 50% 이렇게 찍었고 그러는데 1등 이외에는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죠. 이거 뭐 3% 해봤자 5천만 원에 3% 하면 150인데 3개월 동안 150만 원 갖다가 생활할 수 있나요? 요즘 편의점 알바에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기 때문에 200은 법니다. 좀 하면은. 근데 저기서 뭐 수익률이 한 달에 보면은 막 15% 찍어봤자 500만 원이잖아. 5, 3, 15 이렇게 막 생각을 해가지고 500씩 찍었으면 대단한 건데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 수익률이 들쑥날쑥 오늘은 막 15%면은 그 다음날 보면 막 9%고 몇 프로고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금이 까지면은 아까처럼 제가 막 회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힘들고 그런 거 보고 이게 보면은
이 돈이 다른 데서 추가가 안 되잖아. 내가 뭐 직장인이거나 뭐 그러면은 내가 이쪽에서 원금이 까져도 내가 회사에서 받는 돈으로 이쪽에다 채워놓고 그럴 수 있는데, 나처럼 지금 원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금이 생활비로도 계속 빠지고 뭐 다른 걸로 수술비라던가 뭐 이런 걸로도 이렇게 딱 빠져버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매매를 하려면은 원금이 이미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버는 돈도 작아지고, 그리고 매매 횟수도 많아지고 실수도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불안감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어마어마해. 그리고 하락장이 계속되거나 장이 계속 안 좋으면 이런 고민도 안 하는데, 지금 2018년도 1월 이후부터서 계속 지수가 떨어지면서 빌빌대고 있으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특히 환율도 너무 오르고. 저거 보니까 좀 역시 한정된 상황. 다른 투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로 뭐 극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계속 채워 넣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내가 깡통 상황이라던가 안 좋은 상황마다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돈으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이 과연 얼마나 날까, 저런 걸 딱 보는 건데, 딱 한 명 빼고는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은 전업하면은 성공하기 힘들다, 저런 걸 딱 느껴야 돼요. 한 명 빼고 나머지 반 이상이 탈락을 하고, 거기다가 한정된 자금으로 하니까 이게 수익률도 그렇게 별로 안 나온다. 그런데 개인들은 다 한정된 자금으로 하죠. 여러분이 뭐 투자 자문도 아니고 어디 뭐 강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금으로 하면은 거의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자금이 고갈돼서 끝날 확률도 높다라는 걸 저런 걸 보고 생각을 하세요. 생활비로도 나가고, 그리고 자금도 충원이 안 되면은 깡통 찰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웹젠인가? 웹젠 같은 경우에 오늘 1.87 이렇게 올랐는데, 게임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죠. 게임빌 같은 경우는 종가에 3.67까지 빠졌고, 컴투스 얘도 같은 자회사라서 안 좋고, 그 다음에 넥슨 GT 얘도 별로고. 지금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다 안 좋은데 왜 안 좋은지 아시죠? 뭐다?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다음부터서 여기 뭐 여성부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게임 회사에다가 치료비 지원해라, 니네 회사 매출의 1%를 여기 막 게임 중독 치료비로 지원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 놓고 뭐하고, 그런 안 좋은 뉴스가 계속 있어가지고 앞서 보시다시피 게임주들은 요즘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그래도 전혀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이고 있죠. 특히 게임빌은 좀 심각하고, NC소프트 뭐 이런 애들도 요즘 쫙 내리막길 걷고 있죠. 그래서 저런 거 보면은 만만한 것만 계속 건드려가지고 세금을 빼려는 것 같아요. 주식도 만만하고, 그 다음에 뭐 게임도 만만하고, 세금 거둘 수 있는 게 만만한 거에서 그냥 다 걷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또 안 건드리잖아, 또. 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 그래서 게임주도 지금 저 이슈가 좀 해소되고 그럴 때까지는 지금 뭐 저가 매수라고 막 달려들지 말고 좀 지켜보세요. 뭐 저가 매수고 나발이고 지금 외국인이라던가 기관들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게임주 쪽으로. 그래서 섹터를 보시면은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죽었고, 히토류하고 지금 5G하고 그 다음에 정체 모를 이상한 주식, 돌연변이 주식 빼고는 세 섹터 빼고는 지금 별로 가는 게 없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가끔 보안주 살짝 오르고 그러는데, 보안주도 지금 뭐 정상적인 회사가 움직인 게 아니라 보안주였는데 스펙과 뭐 합병했다, 줌인터넷 뭐 저런 것만 움직이지, 지금 시장이 연속적으로 가는 종목이 좀 없고, 홍길동처럼 얘가 올랐다 제가 올랐다 제가 올랐다 얘가 올랐다 막 이래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종가에 급변하는 종목은 투자 경고가 주어집니다. 아까 대교 보셨죠? 위로 올라도 경고, 내려가도 경고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종목은 뭐다?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갑자기 급변하는 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조회공시 요구라던가 아니면 투자 경고 같은 거 이렇게 딱 주는데, 투경을 먹게 되면 신용과 미수를 못 쓰게 돼서 자금 유입도 잘 안 돼서 추가로 더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2번 선물 옵션 만기일이 다 끝났습니다. 자, 역시 마지막 날에 엄청난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엎치락 뒤치락 했죠. 자, 내일부터는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한국 증시에 유입되나 안 되나 잘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유튜브 3주년 기념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내일 마감하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